안녕하세요. 개미들이만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제야고수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우리는 미증시의 연속된 하락 여파로 나름 디터플링이 되면서 잘 버티다가 결국엔 한방에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금요일 미증시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목요일 하락의 원인은 경기 침체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늘었고 또 엔비디아, 관세 노이즈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건 다 핑계일 뿐이고 너무 비싸서 밸류가 높아서 자연스러운 조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질을 알고 현실을 인정해야만 대안이 생기고 그래야 그 대안을 바탕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하나씩 보면 경침체는 전혀 아니라고 했죠.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는 것뿐이지 여전히 그 어떤 지표에서도 침체의 가능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발표한 4분기 성장률도 2.3%죠. 이 큰 나라가 2점대 성장률이라는 것은 정말이 대단한 것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암튼 여전히 경건하고 강하고요. 다음 부동산이 중요한데 최근 주택거래가 최저라는 것은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뜻은 맞는 거고요. 이 부분도 아주 핵심중의 핵심인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데 근데 왜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할까요? 성장의 바로미터기 때문인 거죠. 지난해 발표한 실적도 당연히 잘 나왔고요. 또 여전히 성장은 막강한데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는 건데 이 우려가 장애에 영향을 준 것이죠. 근데 저비용 고율의 경쟁 시대로 접어드는데 혼자 독식을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건데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없죠. 지금 미국에서 공무원들 엄청 자르고 있는 거 아시죠? 머스크를 앞세워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 가장 먼저 하고 있는데 바로 공무원들 자르는 거 아닙니까? 왜일까요? 이름도 없고 실체도 없는 서류상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세금을 빨아먹는 부패의 온상이기에 그런 거죠.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르고 있는데요. 이들 자른 거에 비하면 신규 실업 청수가 많은 게 아닌 거죠. 즉 고용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겁니다. 세금을 축내는 가장 큰 부팽의 초고봉이라 지금 수십만 명이 잘렸고 앞으로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잘리다 합니다. 자, 이게 목요일까지 미증시가 급락한 원인이었는데 별거 없죠.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강조드린 대로 121과 201선에서는 반등의 영역이라고 했고 121선이 이탈이 되면 201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반등의 이유가 뭐라고들 하나요? 별거 있나요? PC 이런 거 별거 아니고요.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밸류가 비싸서 위로 못 가는 거고 조정을 받고 싶지만 관세 전쟁 중이라서 먼저 죽지도 못하고 또 여전히 성장하는 나라는 지구상의 미국뿐이라서 글로벌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에 이렇게 강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이에 맞게 우증시에 대응을 해야만 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그냥 좀 오르면 무조건 위로만 가는 줄 알고 몰빵하고 추격 매수하고 하면 금요일처럼 한 방에 변동성이 나오면서 쳐맞을 수 있다는 건 명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해서 여전히 앞으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금요일과 같은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밀시가 주말에 반등이 나왔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진바닥이 아니고 반등 이후 다시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자리도 사실 더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여전히 올해 우상향을 할 것이지만 지금은 변동성 박스권장세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락 변동성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절대 몰빵, 한방 매수,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된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장도 모르니까 2800 간다 3000 간다 온통 떠들어대니까 밀시 빠져도 우리는 견고하니까 날아갈 줄 알고 몰빵하고 추격 매수하고 개미들 죄다 쳐맞았죠. 아마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따로 국밥 드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짐장은 한두 번만 삐끗하면 계좌 박살이 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매일 강조드리고 해도 따로 국밥 드신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명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암튼 금요일 미증시가 급반등이 나왔고 단기 저점이 나왔지만 이번도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두되 반등 좀 주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하는 거겠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나스닥 201선을 기준으로 잡고 이 라인이 지지가 되는지 이탈하는지 여부가 당분간은 가장 중요한 거고에 만일 이탈을 하면 다시 저점 라인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대응으로 가면 된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은 장이 좀 오른다 해서 아무거나 막 추격하고 몰빵하고 하면 안 되고요. 좋은 종목 구석을 쌀 때 부지런히 주투해서 향후 대박을 터뜨릴 준비를 하는 게 최선의 대응임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부석을 주투하다가 금요일처럼 급락이 나와서 또 빠지면 또 주투하고요. 이러다 보면 지수는 등락을 주면서 우상향한다 치면 부석들은 꾸준하게 어느 날 보면 따블이 가있다 라는 겁니다. 또 이 안에서 단기 매매로 병행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정말이지 수년 동안 매일매일 지겹도록 강조드리는 건데도 이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라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평생 마이너스 계좌만 보는 겁니다. 개미들의 모래시계 계좌는 본인만 모를 뿐이라 했습니다. 아래 나스닥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코스피 일봉 구른 녹색선이 61선인데요. 이게 고개를 돌리고 있죠. 또 자세히 보시면 121선과 조금 있으면 골든크로스가 되려고 하고요. 6121 골든크로스의 의미가 뭐죠? 이건 정말이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모르고 주식한다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암튼 61선 2500풀 기준으로 밑에서는 매수와 살펴리 점임을 아시고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한 번처럼 갈지 두 번처럼 갈지는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2500 피하는 매수라는 겁니다.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고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나스닥 일봉 일단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하십시오.
일시도 올해는 박스권이라고 했죠. 이걸 우선으로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200일선에서는 저점을 형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에 이번에도 이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강조를 한 거였죠. 해서 여기를 저점으로 박스권을 갈지 이 라인은 피보나치로 78.6 지점에도 못 미치죠. 보통 78.6 지점은 정말로 쟁이 강할 때 나오는 지지 라인이라고 했고요. 아니면 정석으로 61.8 라인인 12,000원 초까지 주황을 줄지는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알고만 계시고 향후 차분히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나스닥 주봉 위 일봉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녹색 구른색이 60주선인데 이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봉에서 78.6 라인이 60주봉선과 맞물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올해 이걸 지킬지 여부를 잘 봐야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라인을 이탈한다 라면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던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고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나스닥 일봉 200일선이 단교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반등 이후 이 라인이 다시 무너진다면 위 첫 번째 네모칸이 박스권이 되는 거고요. 이탈을 하면 저점은 11 비율로 두 번째 네모칸 하단부가 저점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라인은 22년 전고점 부근이죠. 어째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종목별 섹터 흐름 이런 거 정말이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멀리까지 예상을 하고 지금 장을 지켜보고 대응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날 알려줘도 개미들은 당장에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가 중요하니 맨날 불나방에서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하다 보니 결국엔 모래시가 되거나 한방에 박살이 나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방송, 유튜브 등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도 죄다 단타만 시키고 지금 뭐가 강하니 이게 더 가니까 추억 매수해야 한다 는 식으로 매매만 시키고 있고요. 해서 10개 추천해서 1개 수익 나면 거 뭐라고 수익 냈다고라고 하면 개미들은 혹해서 회원 가입했다가 결국엔 깡통 차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또 주식으로 진정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유형이사들을 보면 단타로 수익 냈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주식으로 부를 이루고 성공을 하시려면 보석을 쌀 때 주투해서 엉덩이 무겁게 해서 다서 크게 아주 크게 먹어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초대박을 내드리고 후반기에 다시 주투파라고 했던 푸른 다이아몬드라고 했던 부석이 뭔지 아시죠? 지금 보릿주 하나씩 죄다 터지고 있죠. 이렇게 먹어야만 계좌가 불어나고 인생이 달라지고 결국엔 부를 이루고 성공을 하는 겁니다. 금요일 급락에 제 주변에서도 문의가 아주 많았는데요. 그래서 또 잔소리를 했는데요. 근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수익을 내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걸 말입니다. 잘 이해해주시고 새겨들으시고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일시아 주말에 급반등이 나왔고 오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반등이 제법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도 미장이 견고하거나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도 내일은 실업터 떠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참 주말에는 미증시 급락 여파가 가장 컸지만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하려고 발표 전날 환율을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가 발표 이후 바로 급등한 여파와 오늘이 위클리 옵션 만기인데 휴장이라서 금요일이 만기였던 영향이 가장 크다 보시면 됩니다. 암튼 미증시와 나닥을 기준으로 200일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이번 주 이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고 이게 최고의 시황이라고 했고요. 지지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도 급락 이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면 되고요. 단 강하게 치고 갈지 우리도 등락을 주면서 횡보를 하면서 서서히 우상향할지 등의 여부는 예단하게 아니라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해서 물건 먹는 게임인 레버리지는 내일 떠서 시작하면 당연히 관망이고 내려오면 노려야 하니 지켜보면 되겠고요. 참전은 없는 분들은 사모으시거나 사두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5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사고자 하는 물량에 남은 비중을 몽땅 사두고 묻어두시면 된다고 수개월째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음식료는 순차적으로 다들 터지고 있는데요. 많이 오른 건 비중을 줄이고 다시 내려오면 채우는 전략으로 가시면 된다고 했고, 또 전쟁 종전 수혜 기업이 새로운 모멘텀이 강하게 생기는 거라고 했죠. 검색 조금만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실적, 성장 모멘텀으로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는데요. ODM주만 보면 된다고 했고 종목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정차도 관세 때문에 빌빌거리는데 이럴 때 살살 사모으면 된다고 했죠. 완성차는 살살 사모시면 되는 거고요. 올해는 부품주가 지배구 개선, 새로운 모멘텀 등으로 더 좋다라고 한지가 올해인데 보시는 것처럼 모비스, 그로비스가 잘 가고 있고요. 주홍씨 노리면 되겠죠? 조선, 방산, 원전, 전력, 로봇을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 대장인 HD현대일렉트릭 월봉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2월 장대음봉이 만들어졌는데요. 510개월선 동시에 한글파, 이건 강력한 매도 신호라는 건데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향후 반등과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손대는 거 아니고요. 다른 놈들도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들은 급락이 나올 때 단타, 추한타를 노릴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단타, 추한타임을 아셔야 하고 또 이것도 능력이 되는 분들만 하시는 거고요. 또 곧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반등 나왔다가 다음날 급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나오지 말란 법 없죠. 잘 세이셔야 하는 겁니다. 한한영주가 강한데요. 지금 중국은 우방국이 하나도 없죠. 해서 이번에는 해제를 해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했고요. 이에 관련주들이 강한데 핵심은 K미디어, 영상 컨텐츠라고 했습니다. 기획사들도 강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쿠덴트리 중앙 차트에서 중요한 것을 알려드렸죠. 저 거대한 대량 거래는 매집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두롱시에는 아주 잘 누리셔야 한다는 것. 밸류업, 창법개정이 야당에서 표를 위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죠.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에 관심은 지속적으로 둬야 한다는 것 아시면 되고요. 이에 증권주가 최근 빠지고 있는데 조정시에는 반드시 편입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밸류업의 표본으로 투대박이 나고 있는 메리츠금융지주, 제2의 메리츠금융은 또 나옵니다. 또 내수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에 내수 폭망에 대한 반영을 어느 정도 했고 또
이제부터는 아무리 인과 소멸을 한다고 해도 기본은 팔 것이다. 여기에 내수주들도 해외로 개척을 하고 있죠. 롯데쇼핑도 이런 이유로 강했던 거고요. 또 여기에 밸류업 대상이죠. 주홍씨 잘 노리셔야 하는 겁니다. 내수 폭망의 주가 개바닥이었고 여기서 기본적인 수익은 내는데 수출로 활로를 찾고 있고 또 찾아서 돈을 번다면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이고 여기에 밸류업까지 된다면 지금 음식료를 표본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탁에서는 삼성향 소부장을 보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방에 날아가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지금은 대부분 이슈와 기대감으로 1차 시세가 낮기에 조정시에 노려야 하는 거고요. 2차 전지는 장영향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에코포비엠이 코스피 상장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장관 맞물려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차 전지는 3월에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속 관심이지만 에코포비엠이 주말에 발표한 짓은 아주 질이 나쁜 거다 라는 겁니다. 항해받기 쉬워서 그런 겁니다. 또 사실 기습적인 발표였고요. 해서 2차 전지는 2여파로 당분간 해낼 수는 있지만 우상향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 아시고요. 종목별 차별 대응은 잘 하셔야 한다는 것. 또 포스트 결도 잘 봐야 하지만 역시 종목별 차별화가 나올 것이니 아무거나 막 손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이오 플랫폼도 지금은 장중 단타, 투안타 빼고는 손댈 종목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장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장 조금 올랐다고 흥분하고 난리인데요. 우리는 솔린의 소수 섹터 종목이 급등을 해서 지수가 오른 거라고 했죠. 이 와중에 바닥에서 새로운 시세가 살짝 꿈틀거렸던 거고요. 해서 앞으로도 전략은 단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향후 대박을 줄 보석을 부지런히 줍줍을 하시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기 매매나 단타는 덤으로 병행을 하면서 짭짤하게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요. 이걸 반대로 하면 나중에 계좌도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거란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없는 대박 수익을 내들 때는 아무 말도 없으시고 표현 좀 하시라고 해도 단 한 분도 멤버십님들 빼고요 없으시더니 주말 급락에 물리니 종목 상담 못 해드린다는 거 잘 아시면서도 상담을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매일 지렵게 강조했는데도 몰빵에 한방 매수해 이번에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은 손절을 하던 반등에 매도를 하던 간에 어떻게든 되겠죠. 하지만 이 다음에 또 그 다음에도 지금처럼 매매하겠죠. 뻔한 거죠. 그렇게 결국엔 깡통을 차는 겁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종목 상담은 곧 방법을 강구해서 시작을 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밖은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